퍼즈의 포트폴리오, 이번 주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구상해드리겠습니다. 퍼즈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퍼즈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가장 힘들다고 생각하는 상황이 횡보 하락인 상황에 와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많은 분들이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그냥 손절을 하거나 안 그러면 이제 매매를 놔버리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일수록 적절하게 대응을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속적인 횡보 이후에 결국은 하락을 좀 보여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께서 매매 전략을 잡기가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일단 비트코인 차트 분석과 함께 또 지금 현재 또 시장에서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또 지난주 저희가 신규 매수했던 코인들 익절한 소식까지 좀 정리를 해보면서 지금 시장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지금 현재 주말 사이 동안 또 한 번의 하락폭을 키워갔습니다. 33,000선까지 내려온 상황인데 지금 상황 또 어떻게 보실까요? 좋지 않은 상황이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격코인을 이제 오랫동안 투자를 해왔지만 이 정도로 이제 한 달 반 정도 내내 지금 하락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경우는 진짜 드문 상황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많이들 힘드실 텐데 일단은 최대한 객관적으로 분석을 좀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좀 얘기를 하면은 이제 제가 이제 지난주 월요일 날 화요일 날 나왔었는데, 그게 이제 5월 2일, 3일이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요때였는데, 요때 이후로 중심선 근처까지 반등을 하고 나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반등을 했을 때, 중심선 근처까지 반등을 했을 때 일부라도 좀 익절하고 나왔으면 좋았겠지만, 사실 익절하기는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 산 가격대가 요 위일 가능성이 높은데 중심선까지 올라갔다 하더라도 너무 가격이 낮아 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익절하시기는 쉽지 않으셨을 텐데, 차트적으로만 본다면 여기를 결국에는 뚫지 못하고 떨어지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볼린저 밴드 바깥쪽에서 이제 종가 마감이 계속 되고 있는데, 볼린저 밴드에 대해서 나중에 뭐 더 자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종가 기준으로 요 아래 하단선이 보이실 텐데, 요 바깥에서 종가 마감될 확률이 5%입니다. 그리고 요 안에서 종가 마감될 확률이 95%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요 바깥에서 종가 마감이 계속 일어날 수가 없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4개 연속이 바깥에서 종가 마감이 됐기 때문에 이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상승을 하거나 이제 횡보를 하면서 들어오거나 이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예시를 좀 보여드리면은, 이때 같은 경우에도 종가 마감이 이제 선 바깥에서 하나, 둘, 셋, 4개가 되고 난 이후에 반등하면서 안으로 들어왔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하나, 둘 바깥에서 종가 마감된 이후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추가 하락의 여지가 없는 건 아니겠지만, 한 오늘, 내일, 그럼 모레, 아니 3일 정도 안에는 어쨌든 양봉을 좀 보여주면서 상승 혹은 횡보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상승을 한다고 해서 바로 여기서 반등한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결국에는 어쨌든 상승 추세로 돌아서기 위해서는 요 중심선을 뚫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중심선을 뚫고 올라가기 전까지는 섣부른 매수는 좀 자제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은 최근 또 볼린저 밴드 중심선까지 반등을 하나 싶었지만 이내 또 큰 폭의 하락을 키워갔습니다. 지금 현재 볼린저 밴드 밖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흔치가 않기 때문에 지금 또 며칠간은 또 반등을 보일 수가 있겠지만, 일단은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하락이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 좀 염두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다른 관점에서 한번 차트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제 전문 분야는 볼린저 밴드가 아니고 원래 엘리엇 파동 위주로 분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좀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이제 가장 최근에 있었던 고점, 요때를 기점으로 하락 엘리엇 파동을 카운팅할 수가 있는데, 이제 1, 2, 3, 4, 5로 파동 카운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피보나치 비율을 항상 같이 보는데, 지금 361.8 정도 자리까지 떨어졌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최고로 많이 떨어지면 476.4% 정도까지 떨어집니다. 최고로 많이 떨어지는 경우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한 476.4%인 요 정도 구간에서 반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476.4%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높냐, 지금 반등할 가능성이 높냐라고 물어보시면 이건 알 수 없어요. 네, 해서 이게 뭐 361.8에서 반등할 가능성이 뭐 50%가 넘고 이런 게 아니고 뭐 30%, 20% 이 정도로 그냥 골고루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더 떨어질 수 있으니 이걸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가격대를 한번 좀 짚어드리면은 일단은 요 있었던 저점의 가격대, 요때 요거 보시죠. 요 가격대가 이제 한 33,000 정도의 가격대고, 그 다음에 423.6%의 가격대가 이제 31,500. 그 다음에 476%의 가격대가 한 29,500 정도의 가격대입니다. 해서 해당 가격대에서 이제 반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해서 이제 좀 리스크한 매매를 좀 지향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이제 분할 매수를 걸어 놓으시는 것도 이제 방법일 수 있는데, 사실 이렇게 떨어지는 거를 매수하는 거는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 것과 같거든요. 막 칼날이 떨어지는데 이렇게 잡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만큼 리스크가 있는 매매이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건 그래도 여기에서 이제 예측한 대로 반등이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볼린저 밴드 중심선을 돌파할 때 매수를 하시는 게 어떨까. 이게 여기서 이제 반등하게 되면 어쨌든 볼린저 밴드 중심선을 돌파할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돌파하고 나면 그때부터 매수를 생각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현재 또 엘리엇 파동과 피보나치적인 관점에서 또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세 가지 지지라인을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지지라인은 지금 구간에 다다라 있는 33,000 라인, 그 다음 지지라인으로는 31,500 라인, 그 다음으로 내려간다면 29,500달러까지는 조금 열려있다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 라인에 왔다라고 해서 매수를 하시는 게 아니라 잘 지지를 해주는지를 확인해 보셔야겠고, 그 다음에는 볼린저 밴드도 같이 좀 체크를 하시면서 지금 시점에서 좀 안전을 추구하는 그런 매매를 같이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일주일 동안 상황들 체크를 해보면서 앞으로 일주일 또 어떻게 매매를 하면 좋을지 체크를 해봤고요. 이번 주 또 어떤 코인들을 우리가 포트폴리오에 담으면 좋을지 지금 바로 이번 주 포트폴리오 공개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또 새롭게 추가가 된 코인도 있고, 또 지난주와 다르게 빠져나간 코인도 있습니다. 일단은 제로엑스를 저희가 익절을 했고, 또 트론을 새롭게 편입을 했는데요. 먼저 제로엑스를 익절한 것부터 짚어주시죠. 네, 해서 그 제로엑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트를 보면서 좀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제가 지난주에 추천을 좀 드리고 나서 지난주에 바로 좀 익절을 했습니다. 해서 사실 이제 분할로 매수하라고 추천드렸기 때문에 사실 익절은 금액은 크지 않아요. 근데 이제 제가 매도했던 근거들을 좀 말씀드리면서 왜 어떻게 매도를 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매수를 했던 가격대가 이제 요 날이거든요. 요 날. 그래서 이제 딱 정리식으로 저도 이제 매수를 좀 분할해서 했는데, 그러고 나서 여기에 도달을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매도를 했던 근거가 뭐냐면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요 비트코인 기준으로 중심선에 다다랐던 요 날입니다. 요 날. 그래서 딱 중심선에 다다랐는데 포지션을 좀 줄이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딱 들었을 때 이제 제로엑스 말고도 익절인 코인이 몇 개 있었는데, 그 중에 왜 제로엑스를 골라서 익절을 했냐면 말씀드렸듯이 개발을 잘 하고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철저하게 이제 손절 라인을 지키고, 그 다음에 적절히 익절 보면 빠져나올 코인이라고 말씀을 미리 드렸었죠.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요 자리에서 이제 제로엑스를 골라서 이제 매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때 매도한 것 같은 경우에는 제 채널에다가도 좀 언급을 해놨었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제 생방송 때 말씀드리지 못하면 제 채널에 이제 언급드린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영상이랑 커뮤니티에도 이제 올려드렸기 때문에 따라오시는 분들도 아마 분명히 계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매매 같은 경우에는 좀 참고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로엑스 같은 경우는 지난주 저희가 오로지 이 차트적인 관점에서의 메리트만을 보고 편입을 시켰던 그런 코인이었는데요. 일주일 동안 또 수익이 났고 익절을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일단 퍼즈님께서 월화 이틀 동안 방송에 나오시기 때문에 추가적인 좀 업데이트를 듣고 싶다 하시면 너튜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번 주 새롭게 트론이 들어왔습니다. 트론 같은 경우는 일주일 상승률 탑5에 랭크가 되어 있는 코인이기도 한데, 지금 시점에서 차트 분석 한번 진행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트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스틴 선의 주도하에, 사실 저는 좀 빌런이라고 보고 있는데, 네. 저스틴 선의 주도하에 이제 트론 재단에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 USDD를 만들어냈었어요. 그게 이제 5월 5일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었는데, 일단은 트론을 어쨌든 포트폴리오에 편입하기 전에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게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개발을 잘 하고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같이 보시면은 최근에는 개발을 좀 덜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좀 매우 무난하게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론 차트를 보면서 좀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게 트론 차트인데 그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었던 게 5월 5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5월 4일이 요 양봉인데 5월 4일 날 많이 올랐다가 5월 5일 날 이제 딱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되고 나서는 급격하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계속 떨어졌으면 제가 추천 안 드렸을 텐데, 근데 이제 그 다음 날에 요 하락분을 상쇄할 만큼 많이 올랐습니다. 해서 이거는 좀 추가적인 상승의 여지가 있겠다라고 해서 이제 코인을 고르게 됐고, 차트적으로 좀 본다라고 하면 이제 두 가지 정도의 가능성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1, 2, 3, 4, 5로 올라가는 경우의 수입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 좀 더 크게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1, 2, 3, 4, 5로 올라가는 경우의 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식으로 이제 제가 알려드렸던 대로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익절 자리를 찾는다라고 하시면 한 150원이랑 150원 이제 여기거든요. 여기랑 그다음에 이제 200원 정도에서 매도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트론 이슈도 있고 차트도 있고 개발도 지금은 조금 덜하지만 잘하고 있는 코인이다 이렇게 언급을 주셨습니다. 일단 익절 라인까지 미리 좀 짚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또 한 주간의 포트폴리오 정리를 해봤고요. 이번 주에는 지금 이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형 호재는 단 하나뿐인 것 같습니다. 이 연내 현물 ETF가 과연 승인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보면서 현물 ETF가 왜 중요한지까지 한번 분석을 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네. 현물 ETF가 정말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 이슈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사를 하나 갖고 왔는데, 이제 그레이스케일의 CEO가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위해서 SEC와 협력 중이라고 좀 나와요. 근데 이제 요거는 제목을 좀 점잖게 뽑아냈고, 실제로는 요 CEO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SEC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 지수 펀드 전환 승인을 반려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이 왜 현물 ETF에 집착을 하는지는 이제 뭐 나중에 기회 되면 말씀드리고, 요 현물 ETF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물 ETF가 중요하다 말들은 많이 하지만 이게 왜 중요한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은, 현물 ETF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 선물 ETF와는 다르게 현물 ETF 같은 경우에는 현물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ETF를 운영하는 운용사가 현물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비트코인 현물 ETF는 비트코인 현물 ETF의 현물은 비트코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운용사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현물 ETF에 투자를 하면은 비트코인을 사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주식 어플에서 누구나 손쉽게 ETF를 구매 가능하고, 심지어 은행 창구에서도 구매가 가능해요. ETF 상품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그러면 수요가 늘어나는구나, 다른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얼마나 많은 금액이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거래소를 잘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들어옵니다. 주식 투자는 하지만 거래소는 잘 못 믿겠어, 혹은 비트코인은 잘 못 믿겠어 라고 하는 사람들은 리스크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가, ETF 상품 같은 경우에는 그런 리스크를 ETF를 운영하는 운영사가 지기 때문에 ETF를 투자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리스크 때문에 투자가 못했던 사람들은 투자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중요한데 추가적으로 법인의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법인에서 이제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현금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일부를 이제 자산으로 갖고 싶어 하는데, 저도 시도를 많이 해봤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법인으로 코인 거래소를 가입하고 돈을 넣어서 코인을 구매하는 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거의 불가능 가깝고, 미국이나 해외 같은 경우에도 일부 큰 회사들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회사들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법인에서는 코인 투자하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경우가 정말 많았는데, 근데 이제 ETF에 상장이 되게 되면은 이제 법인에서 주식 투자를 하듯이 쉽게 ETF에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통계 자료도 있는데, 이제 법인에서 이제 갖고 있는 현금성 자산 중에 한 5에서 10% 정도는 해지용으로 코인을 갖고 싶다, 비트코인을 사고 싶다라고 있는 통계도 있는 만큼 법인의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 이게 정말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단적으로 어느 정도의 효과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면, 제가 이제 비율을 간단히 들어드리면은, 업비트나 바이낸스 정도의 대형 거래소 상장하면 가격이 막 오르잖아요. 그만큼 사람들이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 가격이 오르는 건데, 이런 대형 거래소 10개 정도의 상장한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히 비율을 들어서 설명드리면 그렇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로는 지금의 가격의 2배 정도가 아니고 3배, 4배 정도까지 오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호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자료를 제가 추가적으로 가지고 왔는데 이게 보면은 이제 금 ETF 승인된 시점입니다. 이제 금의 가격이 원래 이제 계속 이런 식으로 옆으로 횡보를 했었었는데 이 빨간색 라인을 보시면은 이때부터 이제 금 ETF, 현물 ETF가 딱 승인이 됐었거든요. 이 이후부터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효과를 비트코인에서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제가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올해 강력한 상승장이 만약 한 번 온다라고 친다면 그 상승을 견인하는 거는 요 90%의 확률로 이 현물 ETF 승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까지 이제 올해 강력한 상승장이 온다면 90%의 확률로 이 이슈 때문일 것이다. 이 대형 호재 때문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많은 분들께서 결국 궁금해하시는 건 그래서 올해 과연 이 현물 ETF가 승인이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좀 보고 계신지 궁금해요. 이거는 진짜 이거는 뭐 그 제 약간 카더라일 수도 있는데 네. 결국에는 대형 기관이나 안 그러면 고래들이 매집을 언제 끝내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제 비트코인이 8,000개에 들어가 있는 이제 지갑 자체가 뭐 한 진짜 몇십 개씩 있는데 사실 그 지갑 하나만 희생해서 뭐 희생해서 이제 한다라고 하면은 ETF 승인을 하는 게 뭐 그게 크게 무리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좀 알기 어렵지만 저는 이제 올해 안에 됐으면 좋겠지만 결국에는 이제 언제 고래들이 매집을 끝내느냐 요거에 좀 달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끝까지 과연 이 현물 ETF가 언제 승인될지를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 가격에서 2~3배까지도 오를 수 있는 강력한 호재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 물론 지금 너무 암담하고 또 힘든 나날들을 여러분들께서 보내고 계시겠지만 이런 호재들을 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시면서 좀 지금 시장을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또 지금까지는 거래소를 잘 믿지 못해서 못 들어왔던 사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법인들에서도 일종의 해칭 수단으로서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일단 과거의 금 ETF와 비교를 했을 때도 충분한 가격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대형 호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지금 또 어려운 나날들을 겪고 계실 텐데요. 이런 호재들 저희가 앞으로도 방송에서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성투하세요.